이번 시간에는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의 그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내용을 보기 전에 네트워크 구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전에 이전에 봤던 그 RNN의 그 단순화된 버전과 그것의 그 소위 익스팬드된, 언롤드된 펼쳐본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히든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히든 레이어는 다시 그 다음 히든 레이어로 현재의 히든 레이어의 값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입력값, 세 번째 입력값 각각 시간대마다 다른 입력값이 들어가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추가되는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은 그 이전 것이 사용된다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우리가 본 그 네트워크의 구조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단순화된 구조를 본 건데요. 즉 그 그레이 컬러가 입력이고 그린 컬러가 히든 레이어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색 그 계열이 지금 출력이라고 보면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에서 여기서는 두 단계까지 한번 본 겁니다. 또 다른 히든 레이어에서 또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여기서 또 그 하나의 노드처럼 이렇게 그 박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가 입력값 자체가 어떤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보통은 어떤 그 단어를 대별할 수 있는 뭐 벡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말하자면 그 플래팅한 또 긴 벡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입력되는 매 타임 스텝마다 입력되는 그 값들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니까 사실은 이렇게 노드가 많이 있는 그러한 그 소위 입력이 소위 그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뉴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히든 레이어조차도 히든 그 스테이트도 값이 하나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의 노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달라지만 이 그림 그 다이어그램에서는 좀 단순한 그런 경우를 가정하기 위해서 입력 노드의 개수와 똑같은 노드의 개수를 썼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8개의 노드가 그려 있는 것 같은데 입력 노드 8개, 히든 노드 8개. 그렇지만은 단순하게는 그 입력이 바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망으로 그 매트릭스로 곱해져서 8개가 계산되는 거니까 하나의 이런 그 박스 형태로 표현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출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되는 것이 소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 개의 그런 그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그 대상의 개수만큼의 노드를 갖는 그러한 그 출력 그러한 단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4개의 그 노드로 구성된 거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의 출력 말하자면은 그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 하나, 히든 두 배,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요 박스는 사실은 많은 노드를 갖는 그것은 디자인하기 달렸는데 그 디자인에 따라서 설계된 노드의 개수만큼의 그런 그 벡터가 거기서 생성되고 전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간단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 각 상자가 알고 보면 레이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순환 뉴럴 네트워크의 그러한 그 소위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입력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 순 방향으로의 전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즉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후에 출력이 나와야겠죠. 그렇지만은 입력이 매 시간대마다 타임 스텝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 타임 스텝 때마다 사용될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사용할 뿐이고 계속적인 YT도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사실은 그 단순화된 이 그 소위 네트워크 모양이 모든 계산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즉 여기서의 계산하는 데서는 XT에서부터 HT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HT에서는
yt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xt에서 ht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보통 이거를 그 스테이트 무슨 상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어진 시간대에서의 그 현재 상태 계산은 그 사실은 이전 상태 ht-1, 여기서 t는 그 순차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입력되는 그거 이전 거를 얘기하는 거죠. t-1이니까 그것과 현재 입력되는 입력 두 개의 결합된 형태의 그 함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보통 h는 히든의 약자를 쓴 거고요. x는 보통 우리가 입력을 x로 쓰니까 이렇게 쓴 건데, 정확한 수식적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xt에다가는 뭐를 곱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냐면, 웨이팅 그 매트릭스가 ht 크기, 그러니까 그 소위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웨이팅을 표현할 때 h 크기 by x 크기, 즉 이후에 행의 개수고 요게 열의 개수만큼 되죠. 그래서 w subscript hx 이렇게 쓴 건데, 어쨌든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고요. 주어진 그 x로부터 그 h 값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w subscript hx가 xt에 곱해지는 거고요. 얘한테 얘가 곱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ht가 여기서 전달된 게 있을 거 아닙니다. 그것은 ht-1 타임 스텝으로 온 거는 h에서 h로 다시 전달되니까 똑같은 크기의 그 입력과 출력이죠. 그래서 h 크기만큼의 행과 열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가 곱해질 거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웨이팅입니다. 그 결과값이 합해지니까 덧셈이 되겠죠. 그것에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를 보통 적용합니다. 이 RNN에서는 주로 이 뭐 탄h라고 보통 많이 우리가 그 짧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소위 그 시뉴소이드 함수죠. 하이퍼 탄젠트.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값은 특징이 -1부터 +1까지의 그 값 레인지를 갖습니다. 제일 작은 값은 -1이고 제일 큰 값이 1이죠. 그러니까 -1부터 1 사이의 값을 주는 그러한 그 ht 값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곱해지는 사용되는 이 행렬, 가중치 행렬 WHH와 WHX가 있으면은 주어진 X와 H에 곱해져서 그 다음에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써서 그 결과값을 그 생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어진 타임 스텝마다 또 YT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그 WYH라는 지금 요 그 행렬 모양이 표현되고 있는데, 즉 y 길이만큼의 행과 h 길이만큼의 열로 구성된 사이즈를 갖는 이 웨이팅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라는 그 액티베이션 맵을 액티베이션 함수를 많이 적용합니다. 소프트맥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한번 설명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입력값이 그 출력값 노드값이 있을 때 그 노드값들의 합이 1인, 그래서 그 어느 노드가 그 나타날 확률, 각 노드마다 그 값이 가질 확률을 표현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의 노드가 4개다. 그러면은 이 4개의 그 노드 값이 합이 1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노드가 말하자면은 그 선정되는 그 결과값이 되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함수죠. 그걸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행렬과 그 소위 함수 하나, 소프트맥스도 결국엔 익스포넨셜 함수가 적용된 그냥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만 적용하면 출력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행렬은 3개예요. WHX, WHH, WYH, 즉 행렬, 그러니까 가중치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그 액티베이션 맵은 2가지 종류,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소프트맥스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을 한번 봅시다. 지금 물론 다양한 지금 모델링이 가능하긴 한데요. 가장 이해가 쉬운 문자 단위의 그러한 그 언어 모델링을 한번 RLN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HELL 빈칸. 자, 이 빈칸에 들어올 문자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을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 다음에 E가 오고 E 다음에 L이 오고 L 다음에 L이 오고 이렇게 네 개가 왔는데 그 다음 뭘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 그것을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요. 자, 결국엔 여기서는 뭐 아주 단순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자의 종류가 답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HELL 오잖아요. hello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 답을 낼 수 있는데 HELLO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문자의 개수는 HELO 딱 4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문자의 종류를 4개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물론 알파벳 26개를 다 써야 됩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단순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쓰냐면 원 핫 엔코딩이라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즉 우리가 H라는 단어 그 문자와 E라는 문자와 L이라는 문자와 O라는 문자를 벡터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벡터는 그 가능한 모든 그 문자들의 개수만큼을 엘리멘트로 가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그 해당하는 문자의 순서 위치에다가 1의 값을 즉 H는 1000이라고 부를 거고요. E는 0100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가 0010은 L을 0001은 O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 H도 벡터고 E도 벡터고 L도 벡터고 결국에는 요건 똑같은 벡터죠. 자, 그런 벡터들이 입력으로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순환 그 신경망의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H가 들어가야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이 들어가겠죠. 그 순서대로 들어갈 때 그 입력되는 값은 벡터인 겁니다. 바로 이 벡터가 입력되는 겁니다. 1000이 들어가고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 입력으로는 0100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0010 똑같은 게 들어가고 네 번째도요. 자, 1000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에서는 여기서 숫자 3개가 쓰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기를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3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처음에는 뭐 랜덤한 값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 인풋 레이어에다가 곱해지는 행렬이 즉 WXH 이거를 거꾸로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HX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그 인풋에 의해서 제가 요 부호를 그림이 완성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x4짜리 행렬이 여기 곱해지겠죠. 그러면은 요 행렬 값이 3개가 얻어지고 그 값이 출력되기는 여기는 WHY라는 또 다른 가중치 행렬 매트릭스 이거는 아마 4x3가 곱해지겠죠. 요것의 사이즈가 그럴 테니까 그것이 곱해졌을 때 결과가 4개의 값을 갖는 어떤 그런 그 벡터가 나올 텐데 그 값이 무엇과 같아야 돼요? H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E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네트워크의 형태는 그런 겁니다. 훈련시키려는 그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려면 3x3 행렬이 있으면 되죠. WHH라는 게 3x3 행렬이 곱해져서 또 3개의 입력값이 노드가 만들어지고 그것과 두 번째의 입력값인 0100이 곱해지고 액티베이션 맵 그 소위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적용된 게 10, 뭐 03, 0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에 또 WHY가 곱해졌을 때 이런 4개의 값이 나와야 되고 그게 L과 같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즉 여기서도 L이 나오고 여기서는 O가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입력값이고요. 뭐가 또 알아요? 출력값을 알고 있죠. ELLO, HELL이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입력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이 WHY와 WXH와 WHH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훈련을 시키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건데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것이 훈련됐을 때는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H가 들어가면은
물론 그 0100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두 번째가 제일 큰 값. 그리고 여기서는 세 번째가 제일 큰 값, 세 번째, 마지막에는 여기 네 번째가 제일 큰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이게 훈련이 잘 된 거죠. 그와 같은 형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RNL, 즉 순환신경망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 더 우리가 이런 그 순환신경망은 사실은 그 일반화된 형태고요. 그것이 변형된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많이 지금까지 RNN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받기 전에는 소위 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는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아주 평이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되고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이 계산되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원투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투원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환신경망이 아닌 그 이외에 뭐 CNN 무슨 뭐 아니면은 그 다양한 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투매니, 지금 이거는 RNN을 언롤링 펴놓은 겁니다. 원투매니 형태를 갖는,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여러 개,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하나인 매니투원도 있고요. 입력이 여러 개, 출력도 여러 개인데 매니투매니긴 매니인데 시간차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즉 처음부터 그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후부터의 출력이 나오는 매니투매니가 있고요. 처음부터 그 소위 출력이 할당되는 매니투매니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 각각이 쓰이는 응용 분야가 달라요. 즉 원투매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캡셔닝이 많이 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첫 번째 들어오는 벡터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것들의 순서 관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놓여 있는 뭐 그림, 사진이다라는 이런 그 단어들이 순서를 갖고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one to many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네트워크로 우리가 구성해야지만 가능하고요. many to one, 우리가 many to one이 그 sentiment classification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즉 문장이 들어가서 그 문장이 의미하는 어떤 그 감정 상태,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포지티브 앤서냐 아니면 네거티브 앤서냐 한 가지만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가 하나, 둘, 셋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차적으로 들어간 마지막에 결과를 다 들어보니까 결과는 좋다는 얘기네, 나쁘다는 얘기네, 이런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many to one이라는 형태의 RNL, 그러한 그 소위 아키텍처, 그런 그 설계를 갖게 됩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엔 many to many이긴 한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왜냐하면 문장을 일정한 길이만큼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번역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언어들을 번역할 때는 앞에 걸 들어봐야지만 소위 제일 먼저 그 주어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나라말로 번역하려면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 그런 게 있죠. 그러려면은 many to many는 똑같이, 그러니까 입력도 여러 개의 단어, 출력도 여러 개의 단어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말하면 그 출력이 나오는 형태를 띠는 게 기계 번역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many to many 중에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그때마다 말하자면은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many to many 그 형태를 갖는 그러한 RNN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다이어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